모스크바의 번화가 한복판,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엘레나의 꽃집 에덴의 정원은 도시의 오아시스 같았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와 아름다움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엘레나의 섬세한 손길로 탄생한 예술작품 같은 꽃꽂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도 엘레나는 이른 아침부터 꽃과 씨름하고 있었다. 우아한 장미,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백합, 강렬한 색감의 거베라, 소박하지만 정겨운 안개꽃. 그녀는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생명을 불어넣듯 정성스럽게 다듬고 어루만졌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꽃의 투영이라도 하듯,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우수에 젖은 듯 섬세하게 꽃꽂이를 완성해 나갔다. 엘레나,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 꽃들처럼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이리나가 상큼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엘레나의 꽃집에서 일한 지 6개월 된 이리나는 젊고 재능 있는 플로리스트였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고, 엘레나에게는 딸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다. 어서 와, 이리나. 오늘은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있니? 엘레나는 따뜻한 미소로 이리나를 맞이했다. 이리나는 쭈뼛거리며 자신이 디자인한 꽃꽂이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색감의 조화가 훌륭하고 독창성이 돋보이는구나.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 마치 인생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엘레나는 이리나의 스케치를 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리나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열정과 꿈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꽃을 보면서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꽃을 꽂는 것 같아요. 이리나는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엘레나는 이리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럴 때도 있지. 하지만 이리나, 너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꽃과 교감할 수 있을 거야. 엘레나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녀 역시 남편 드미트리와의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님,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드미트리 사장님과 중요한 약속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이리나, 오늘 저녁은 네가 가게를 좀 봐줄 수 있겠니?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이리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엘레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꽃집을 나섰다. 드미트리와 엘레나가 처음 만난 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축제에서였다. 갓 20살이 된 엘레나는 장미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그런 엘레나에게 첫눈에 반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에게 끈질기게 구애했고, 결국 엘레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졸업 후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엘레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고, 드미트리는 IT 회사에 취직했다. 엘레나는 꽃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뛰어난 감각으로 금세 유명세를 탔고, 그녀의 꽃집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집 중 하나가 되었다. 드미트리 역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골마가는 상처가 있었다. 드미트리는 회사의 CEO가 된 후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기 일쑤였다. 엘레나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드미트리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참았다. 자기야, 오늘도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회사 근처에서 대충 때웠어. 엘레나,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비할 것도 많고, 당신도 얼른 자. 드미트리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엘레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드미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드미트리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로 엘레나의 말을 무시했다. 드미트리,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 당신은 항상 일에만 빠져 있잖아. 나랑 안드레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엘레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엘레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 당신과 안드레이를 위해서잖아. 당신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드미트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신에게는 가족보다 일이 더 소중한 거야?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엘레나, 당신은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돈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거야. 당신이 그 예쁜 꽃들만 만지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라고. 안 그래? 드미트리의 말에 엘레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드미트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줄은 몰랐다. 드미트리, 당신 정말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줄 알아?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됐어, 엘레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드미트리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그날 밤, 엘레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드미트리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꽃집 문을 열었다. 엘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이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엘레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혹시 드미트리 사장님과 싸우셨어요?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엘레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리나, 너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 이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사장님은 드미트리 사장님과 결혼하신 거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요즘 들어 우리가 과연 서로에게 맞는 짝이었는지 의문이 들어. 우리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 엘레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항상 응원할게. 이리나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엘레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 여보세요. 엘레나 씨 맞으시죠? 여기 모스크바 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남편분께서 전화를 끄는 엘레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 이리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얼른 가보세요. 엘레나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 드미트리,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응급실에 도착한 엘레나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 드미트리가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에 베팅했다가 큰 돈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홧김에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 의사 선생님, 남편은 무사한가? 엘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환자분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보호자분께. 엘레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드미트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불법 도박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 회사에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드미트리를 해고했고 드미트리가 갚아야 할 빚은 상상을 초월했. 선생님,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엘레나는 애원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엘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 드미트리,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야. 엘레나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 엘레나, 괜찮? 엘레나의 아버지였. 아빠. 엘레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 무슨 일이니?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빠, 드미트리. 엘레나는 끄끄거리며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 뭐라고? 그 녀석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해? 엘레나의 아버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 엘레나, 너는 이제 어쩔 셈이. 모르겠어요, 아빠. 저도 어떻게 해야 할. 엘레나는 흐느끼며 말했. 엘레나,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드미트리 녀석은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네가 그 녀석 빚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어. 엘레나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 하지만 아빠, 드미트리는 제 남편이고 안드레이의 아빠예요. 저 혼자 살겠다고 이 빚더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그냥 떠나라는 말씀이신. 엘레나는 울먹이며 말했. 엘레나,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너 혼자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내일 인생까지 망칠 셈.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엘레나, 너는 아직 젊고 재능도 많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 그러니 드미트리 녀석은 있고 너 자신과 안드레이만 생각해. 엘레나의 아버지는 엘레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 아빠. 엘레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 며칠 후 드미트리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엘레나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 엄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안드레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 안드레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엘레나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꽃집 에덴의 정원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리나,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 우리 꽃집 예전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엘레나는 이리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장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사장님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이리나는 엘레나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엘레나는 밤낮 없이 꽃과 씨름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리나 역시 엘레나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사장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무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리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 이리나. 나에게는 이 꽃집이 전부야. 그리고 너도 있고.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꽃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리나는 엘레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에덴의 정원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엘레나 씨, 오랜만이에요. 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엘레나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아내에게 선물할 꽃다발을 찾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엘레나는 손님의 취향에 맞는 꽃들을 추천해 주었고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섰. 엘레나 씨, 덕분에 우리 꽃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이리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다 이리나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엘레나는 이리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정말 기뻐요. 이리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 그렇게 에덴의 정원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엘레나는 다시 한번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 어느 날 안드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벌여 큰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 안드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엘레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안드레이를 보고 깜짝 놀랐. 엄마, 쟤네들이 먼저 아빠를 욕했단 말이에요. 안드레이는 울먹이며 말했.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니? 너도 잘못한 거. 엘레나는 안드레이를 나무랐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 안드레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실수를 저지른 것뿐이야.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단. 엘레나는 안드레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었. 엄마,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 그래, 안드레이,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엘레나는 안드레이를 꼭 안아주었. 그날 이후 안드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고 엘레나의 꽃집 일도 돕기 시작했. 엄마, 저도 꽃꽂이를 배워보고 싶어요. 어느 날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 정말이니? 안드레이, 엄마는 네가 꽃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엘레나는 깜짝 놀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기도. 안드레이는 쑥스러운 듯 말했. 그래, 안드레이. 엄마가 가르쳐줄. 엘레나는 기쁜 마음으로 안드레이에게 꽃꽂이를 가르쳐주었. 안드레이는 엘레나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금세 꽃꽂이의 매력에 빠져들었. 엄마,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이건 거베라라고 해.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꽃이 예쁘네요. 저는 이 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안드레이는 꽃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며 점점 더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 안드레이, 너는 꽃꽂이에 재능이 있구나. 엄마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엘레나는 안드레이의 실력에 감탄했. 정말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안드레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 그래, 안드레이. 내 꿈을 응원할. 엘레나는 안드레이가 자랑스러웠. 시간이 흘러 에덴의 정원은 모스크바를 넘어 러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었. 엘레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었. 엘레나, 당신은 정말 강한 여자야.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 어느 날 엘레나의 아버지가 물었.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제 곁에 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엘레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 엘레나,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 엘레나의 아버지는 엘레나를 꼭 안아주었. 엘레나 씨, 축하해요. 이제 러시아 최고의 플로리스트가 되셨네. 이리나가 축하 인사를 건넸. 다 이리나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엘레나는 이리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 사장님, 저는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에덴의 정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이리나는 엘레나에게 큰 힘이 되었. 엄마, 저도 엄마처럼 멋진 플로리스트가 될 것. 안드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 그래, 안드레이. 내 꿈을 응원할게. 우리 함께 에덴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엘레나는 안드레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 어느 늦은 밤, 엘레나는 에덴의 정원에서 홀로 꽃꽂이를 하고 있었. 그때 누군가 엘레나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드미트리의 목소리였. 드미트리. 엘레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 당신, 드미트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과 안드레이.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엘레나, 미안해. 정말 드미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용서해. 엘레나는 드미트리를 가만히 바라보았.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드미트리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 엘레나는 드미트리가 사라진 자리를 향해 손을 뻗었.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 엘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 드미트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향한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영혼이 이제라도 편히 쉬기를 기도했.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에덴의 정원문을 활짝 열었.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안드레이. 오늘도 파이트. 엘레나는 이리나와 안드레이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 엘레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 에덴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고 엘레나의 손길은 더욱 섬세하고 더욱 아름다운 꽃꽂이를 만들어냈. 엘레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었. 그리고 에덴의 정원은 그 행복의 향기로 가득했. 엘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녀의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 모스크바 강변에 심어진 한 그루 나무처럼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장미처럼 엘레나는 앞으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탄생하고 있었으니 에덴의 정원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꽃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꿈이었고 그녀의 행복이었.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스크바의 칼바람도 잦아들고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에덴의 정원은 여느 때처럼 향기로운 꽃 내음과 손님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엘레나는 이리나와 함께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리나가 수줍은 듯 말을 건넸. 무슨 일 있니, 이리나? 그게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리나의 얼굴이 발그레 붉어졌. 어머, 정말? 축하해, 이리나.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한. 엘레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리나의 손을 꼭 잡았.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세요. 건축가인데 정말 멋있고 자상한 분이. 그래? 잘됐네.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예쁘고 착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엘레나는 이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가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잘 됐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그런 이리나를 보며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렸. 드미트리와의 사랑, 결혼, 그리고 이별.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 이제는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엘레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때 누군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엘레나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떤 꽃을 찾으세요? 엘레나가 상냥하게 물었다. 실은 꽃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엘레나에게 건넸. 저는 드미트리, 아니, 그리고리 씨의 친구,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엘레나는 깜짝 놀라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리 씨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하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 그리고리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씨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안드레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미하일을 바라볼 뿐이었. 그리고리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미하일은 품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엘레나에게 건넸. 이건 그리고리 씨가 남긴 유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꽤 많은 양의 현금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 엘레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안드레이에게 몹쓸 아빠가 되어 내 어리석음으로 너와 안드레이의 삶을 망쳐버려. 진심으로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 이 돈이 너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디 너와 안드레이가 행복하게 진심으로 바란. 그리고 엘레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드미트리를 향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 그리고리 씨는 마지막까지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를 생각했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하일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 감사합니다. 미하일 씨. 그리고리 씨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엘레나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가끔씩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를 찾아뵈어도 될까? 미하일은 조심스럽게 물었. 네, 저와 안드레이를 엘레나는 깜짝 놀라 미하일을 바라보았. 그리고리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를 대신해서라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미하일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엘레나를 바라보았. 미하일 씨. 엘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씨. 미하일은 환하게 웃으며 엘레나에게 악수를 청했.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미하일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꽃집을 나섰다. 엘레나는 미하일이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 드미트리, 당신이 보낸 사람이겠죠. 엘레나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을 느꼈. 그날 저녁 엘레나는 안드레이와 함께 미하일을 처음 만났. 미하일은 안드레이에게 드미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안드레이는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 아빠가 그런 분이셨어요. 안드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 그래, 안드레이. 그리고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 다만 잠시 길을 잃으셨던 것뿐이. 미하일은 안드레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 안드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 안드레이, 아빠를 이해해줄 수 있겠?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 안드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 네, 엄마. 이제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안드레이. 고맙. 엘레나는 안드레이를 꼭 안아주었. 그날 이후 미하일은 자주 엘레나와 안드레이를 찾아왔다. 그는 안드레이에게 좋은 삼촌이자 멘토가 되어주었고 엘레나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 미하일 씨, 오늘도 와주셨네. 네, 엘레나 씨. 안드레이 숙제는 잘 도와줬어. 네, 덕분에 잘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두 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미하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 미하일 씨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곁에 있어주실 것.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엘레나 씨. 제가 어디 가겠어. 미하일은 엘레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 엘레나 씨와 안드레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엘레나는 미하일의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 저도 미하일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엘레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 하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쁩니다. 미하일은 쑥스러운 듯 웃었. 엄마, 저 이제 다 했어요.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안드레이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 글쎄, 우리 안드레이 뭐 하고 싶? 엘레나가 다정하게 물었. 저는 미하일 삼촌이랑 축구하고 싶어. 안드레이가 신이 나서 말했. 그래? 그럼 아빠랑 삼촌이랑 같이 축구하러 갈. 네, 좋아. 안드레이는 뛸 듯이 기뻐했. 엘레나 씨도 같이 가실 거죠? 미하일이 엘레나를 바라보며 물었. 저도 같이 가도 될까? 그럼요. 당연하죠. 미하일은 환하게 웃으며 엘레나의 손을 잡았. 자, 그럼 다 같이 공원으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 에덴의 정원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에덴의 정원에서 그들은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에덴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 영원. 시간이 흘러 엘레나와 미하일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 엘레나, 나랑 결혼해줄래? 미하일은 엘레나에게 정식으로 청혼했. 네, 미하일 씨. 기꺼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엘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하일의 청혼을 받아들였. 엄마 축하해요. 이제 미하일 삼촌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야. 안드레이는 뛸 듯이 기뻐했. 그래, 안드레이. 이제 미하일 삼촌이 내 아빠가 될. 엘레나는 안드레이를 꼭 안아주었. 엘레나, 안드레이,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 미하일은 엘레나와 안드레이를 꼭 안아주었.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 그리고 에덴의 정원은 그들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